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명절 전까지도 괴롭힌다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금요일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명절 전까지도 괴롭힌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아프게 어제 들리는데요. 국내 시장 네. 좀 좋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좋다 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 했는데 오늘 미증시가 좀 좋아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약해진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교적 긴 명절 연휴 앞두고 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셔볼까요? 오늘도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인데 오늘 실시간 고민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네. 어떤 고민이든 저한테 지금부터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투자에 NH투자증권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균 부장님 그리고 임성민 팀장이 오늘 어벤져스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그래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노재균 부장님부터. 예. 저는 영업부 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노재균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성민 팀장님도 네. 저는 영업부 법인센터 임성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늦게 떠가지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네. 저희가 고민 사연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추석 명절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추석 선물 느낌으로 바로바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어벤져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두 지금, 분이 벌써부터 종목 얘기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시간 좀 빨리빨리 가서 여유 있게 네. 저 부분도 최대한 많이 짚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다른 타 방송국이긴 하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두 분께 무엇이든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종목에 좋습니다. 대해서. 네. 자,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이에요. 설문 링크 들어와 주시고요. 방법 2번도 환영합니다. 저희 작가님 주소죠? 작가님 주소로 알고 있는데 아니래요? 집 주소는 아니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로 네. 보내주시고요. 사연 채택 팁은 일단 5 종목 지원해요, 진짜. 내가 어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담 받고 싶은 종목, 뭐 개수에 상관없이 기재해 주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좋고 관심 있는 종목도 좋고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 기간, 뭐 왜 관심 있으신지, 왜 사셨는지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뽑히신 분들께는 저희가 상담도 세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소정의 경품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들어와 있는 사연부터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희 죄송한데 네. 밖에 작가님 지금 네.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희한테. 왜냐면 저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또. 저도 좀 네, 계속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닉네임은요. 소원은 국장 탈출. 아무나 미국으로 가려고 하시나? 자, 오늘 고민 주식시장 정리하고요. 이참에 부동산으로 갈아탈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코로나 때 주식을 하기 시작해서 2022년 하락장도 버텼고요. 또 베팅을 크게 해서 큰 단위로 크게 좀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투자의 결론은 이른 투자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주식을 다 정리하고 부동산으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NBT입니다. 6,300원대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또 네이버 웹툰 모멘텀 가지고 탈출기에 곧 올 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흘러내립니다. 언제까지 보유하고 가져가야 할까요? 두 번째 유닛 테스트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바이스 검사 장비 개발 업체로 알고는 있습니다. 페롭스카이트에 매료돼서 매수를 한 건데 손실률이 좀 큰 편입니다. 정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안고 갈까요? 세 번째 다원시스 가지고 있습니다. 14,000원대에 매수했습니다. 기존에는 좀 철도회사 이미지에 완전히 바뀔 것 같은 모멘텀을 봤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거든요. BNCT 장비 임상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 수주 기대감이 높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치고는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ETF가 런칭이 돼서 매수를 했습니다. 기존의 북미와 또 AI 모멘텀 외에 유럽발 수주 추가 모멘텀까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다려도 좋을까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모든 투자 정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여러분들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닉네임 소원은 국장 탈출님 사연 이렇게 남겨주셔서 보내주셔서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닉네임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소원은 안녕. 국장 탈출. 잘 있어 국장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국장이라는 말이 약간의 뭐랄까 안타까움 그리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로 이미 떠나신 분들은 약간 조롱으로 써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 있어? 막 이런 느낌.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도 상당히 속상합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일단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노재균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분의 그 닉네임이 네. 굉장히 안쓰럽고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내주신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떠나 보낼 곳도 있고 오히려 비중을 더 확대할 곳도 있다.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률이 지금 꽤나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할 것도 있지만 계속 함께 가야 할 것도 있다. 맞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사연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 이 정도 수익률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장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안고 있는 거여서 아이고. 너무 이제 혼자만 가슴 아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그 노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좀 안녕해야 될 종목하고 좀 더 같이 가야 될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때 주식 시작하셔서 사실은 그렇죠. 큰 단위로 벌어보기도 하셨다고 아유, 말씀해 좀, 주셨잖아요. 네, 많이 투자하셨대요. 근데 결론은 이른 투자여서 지금 다 정리하고 부동산으로 넘어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시점이어서요. 네. 보통 이렇게 오늘,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군으로 가시고 뭐, 미국장으로 그러니까요. 가시든 네. 채권으로 가시든 근데 갑자기 또 이제 부동산까지 부동산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상담이 좀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하나하나 좀 시작해 볼 텐데 구체적인 내용 좀 정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국장 탈출님의 고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NBT. NBT부터 자 주식시장 정리하고 부동산으로 갈아탈까요? NBT 해외 진출 때는 주가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탈출할까요? 두 번째 유닛 테스트입니다.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계속 호재가 될까요? 세 번째 다원시스 BNCT 장비 임상과 반도체 장비 수주 기대감 더 높아질까요? 마지막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까지 보내주셨는데 네. AI 유럽발 수주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겠죠? 라는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NBT입니다. 네. 사실 저도 NBT 하면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캐시 슬라이드. 네. 막 맞습니다. 걸어다니면 좀 올라가는 알죠. 거. 네네. 예, 굉장히 저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글로벌 사업 확장 기대감도 있고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기점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네. 먼저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에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 왔는데 두 손으로 핸드폰을 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 운동하니? 그랬더니 돈 벌고 있대요. 돈 벌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캐시 슬라이드. 어.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로 그 안에서 또 뭐 상품도 바꿀 수 구매하고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또 현금처럼 다른 쓸 수도 활동. 있고. 예, 이런 방식을 이제 오퍼월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바로 MBT가 그런 사업을 지금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그 국장 탈출님께서 매수하셨던 그 포인트를 보니 네이버 웹툰 모멘텀이 있는 시기에 좀 주가가 그 모멘텀으로 상승할 때 좀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때만 반짝하고 올랐다가 1차락 이후에 또 2차락 나오면서 진짜.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MBT를 자세히 좀 열어보니
사업 구조가 아까 캐시 슬라이드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고요. 이 B2B 사업이 한 80% 네.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B2B에 해당하는 광고주들, 기업들이 올해 그 광고 집행비가 좀 많이 없어요. 좀 경기가 다들 안 좋다 힘들어서? 보니까 힘들어서. 네. 그러니 당연히 MBT 입장에서도 그러한 큰 손들이 이 자금 집행을 안 해주다 보니 실적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서 올해 계속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밖에 안 했는데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내년에.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시차가 좀 있어요. 네. 웹툰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 실적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최근 4월 달에 배달의 민족에서도 들어가가지고 또 그 입점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많이 들었죠. 예, 네. 거기에도 이제 입점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 내년 1분기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인데, 근데 사실 현 시점에서 보면은 주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근데 이제 손실폭이 워낙 크시다 보니 비중도 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라 그러면 진짜 국장 탈출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되 네. 주가는 지금 당장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를 보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는다. 제가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잖아요. 네. 내 차로 오는데 좀 걸려요. 그렇죠. 좀 지루하죠. 예, 근데 지금 국장이 그래요.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지리하게 우리 많은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번호표를 딱 던지고 다른 은행으로 가. 또 다시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 차례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이 기업에 대한 분명한 모멘텀이 있고 한다면 그 자리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다. 근데 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이 사람 들어오자마자 저 창구로 들어가는 거야. VIP? 예, VIP. 그 보면 저 사람 미국장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나도 저 사람처럼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못 기다리고 아. 번호표 이렇게 살짝 놓고 가신 분들 거를 이렇게 할 수 그것도 있는 거. 괜찮다. 뭐 어쨌든 뭐 쓸데없는 네. 얘기고 MBT는 그래서 비중이 지금 46%나 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거의 지금 반토막이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기대하고 좀 계속 갖고 가요 그러면? 일단은 모멘텀이라는 게 지금 살아나지 않고 주가 뭐 차트도 네. 이제 보시면은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언제나 떨어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런 모멘텀으로 다시 적자 전환이 흑자로 돌아서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마차님이 희망 고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유. 저런 의문이 또 드실 수 있죠. 팀장님께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MBT에 대해서 네. 저희 아까 노부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고요. 좀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퍼포먼스를 좀 높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 소비하면서 자기가 이제 포인트를 얻고 굉장히 좋은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단 하나 역시 이제 업종을 봤을 때 크게 보면 광고업입니다. 광고업이고 그 국내 내수 경기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카카오를 말씀드렸던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3년 정도 차트를 보면 거의 우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내수 경기 각종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이제 우하향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중도 높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카카오 말씀드렸을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매크로가 좀 한번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25만 원 지원금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은 통화 완화를 좀 갑자기 좀 세게 한다 했을 때 한번 분명히 이 광고랑 내수 쪽은 모멘텀이 한 번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국내 내수에 대한 비중이 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MBT도 이제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거를 계속 열망했던 이유가 국내 시장이 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내수 경기 진작 모멘텀을 한번 타고 그때 약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유드리고 길게 물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가 사실 워낙 좀 안 좋다 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요 부분에 좀 모멘텀 네. 이런 걸 기대해 보고 좀 움직여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MBT였습니다. 다음 유닛 테스트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요거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으시지만 네. 한 7.5% 정도 음. 갖고 계시지만 수익률은 더 안 좋아요. 마이너스 지금 한 66%. 66%. 네. 반도체 전반에 지금 뭐 이야기가 참 많은데 특히나 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떡하냐 네. 뭐 이런 고민들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국장타출님은 페로브스카이트 요 페로브스카이트 아, 이름도 이게 어렵네요. 어렵다. 페롭스카이트. 그러니까 요 부분에 매료돼서 매수했다. 유닛 테스트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좀 들어볼게요, 부장님. 네.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 음. 예, 이 광물이에요. 광물이에요. 예, 예. 아. 이 뭐냐면 태양 전지의 원료가 되는 광물입니다. 네.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페로브스카이트 광물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태양 전지 하면은 잘하는 게 이제 실리콘입니다. 그렇죠.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네. 결정질로 보통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지난 한 1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존에 있었던 폴리실리콘보다 조금 더 효율성이 좋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요 광물을 통해서 태양 전지를 만드는 사업을 유니테스트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태양광에 원료되는 폴리실리콘하고 좀 다른 게 폴리실리콘은 패널을 만들어서 그 판때기 같이 이렇게 네모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만 얘는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플렉서블하게 붙일 수도 있고요. 이거 뭐 그러니까 태양광을 어디에서나 쓸 수 있도록 뭐 모니터에도 들어가고 여기 요 헤드셋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태양열을 받으면은 바로 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페롭스카이트가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유니테스트의 사실 사업 구조를 보면요. 네. 이 반도체 검사 장비가 후공정 검사 장비가 한 60% 가까이 되고요. 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실적에 이 반도체에 대한 장비 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안타깝게도 올해 수주잔고가 거의 없어요. 예. 이게 이제 물론 이 AI 반도체에 가까운 HBM의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검사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수혜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물론 수주가 한 건이 있었지만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 주가에 계속 줄줄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빠진 거고 네. 그리고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매출이 이제 나오는 내년 내후년 계속 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당장에 가시화되는 어떤 수주나 이런 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저는 매도를 권해드리고 비중 축소를 하라. 그리고 다른 걸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추른양님께서도 다다님께서도 대장은 한화솔루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될 수가 있을까요? 태양광 자체 업종이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이잖아요. 네. 그 이제 대선 주자 중에 누가 됐냐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하나의 있다. 대안일 수 예. 있다. 네. 네. 일단 종목 교체, 매도, 손절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유닛 테스트를 네. 우리 보내주신 사연자님이 3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최근 고점이 그 시점이에요. 3년 전에 2021년. 네. 그러니까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팀장님 어떤 의견 주실래요? 저는 오히려 유닛 테스트 네. 입장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고 저는 저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유닛 테스트가 이제 반도체 그 테스트 장비에서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 특성상 결국은 이제 전방 산업의 투자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그럴 때에서 결국은 이제 그 실적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 좀 보면은 이 실적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다른 사업들, 꾸준한 사업들 좀 하고 싶어 하세요. 막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진출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는 과거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기억들도 좀 있고 그쵸. 예, 유닛 테스트의 체력에서 저거를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있다고
예, 주가를 보면은 그게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의 결국 주가 상승 모멘텀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캐펙스 네, 투자에 있다고 보고 결국은 기존에 썼던 장비 업체들을 대부분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각이 조금 노부장과 다른 게 결국은 한 번 정도의 모멘텀은 분명히 온다. 온다. 예. 결국은 증설은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주기가 다소 길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반드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증설 시점에 이제 분명히 반등은 올 테니까 그때 정도는 네, 분할 매도를 하시던가 그때는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치 사자마도 같아요. 한번 배불리 먹고 쭉 굶고 한번 배불리 먹고 굶고 이게 업의 생태이거든요. 굶주린 사과 느낌, 예. 사자 느낌으로. 그러다 지금은 보니까 어떤 시점? 지금은 굶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그 딱 반기 매출액 보면은 한 1,000억 차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수익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왜냐하면 부채를 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수익이 없을 때 부채를 지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력이 오래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생각보다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도 아주 크게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좀 낮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나와야 될 타이밍을 잰다고 하면 조금 더 빠졌을 때 혹은 조금 더 계속 추락할 때 좀씩 분할 매수로 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증설이 큰 이슈가 없었잖아요. 큰 뉴스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시점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두 분이 다른 의견이 나오니까 더 좋네요. 네. 저희는 뭐 늘 환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각각 이렇게 들어보시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쪽 의견이 나는 더 수긍이 돼. 그렇죠. 뭐 각각 또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은 또 개인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종목 가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사실 저도 철도주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뭐 일단 철도주 쪽에서는 KTX, 우즈벡 수출 뭐 다양한 호재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BNCT라든지 핵융합이라든지 다른 사업군들을 굉장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다원시스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예. 다원시스가 철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도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핵심 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저는 처음에 핵융합 발전 전원장치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저는 그 오랫동안 기억이 있었고요. 핵융합하면 뭔가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실 이 기업을 보시면요, 이 전동차 사업이 매출의 거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사실은. 일단 돈이 들어오는 곳은 맞습니다. 거기군요. 네. 이 전동차 사업이 사실 캐시카우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알짜배기 두 개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네네. 첫 번째는 의료기기 제조. 지금 이제 비상장입니다. 다원 메닥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상장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상장돼 있죠. 그 다원 넥스트뷰라고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HBM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지금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자, 앞서서 다원메닥스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네. 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아마 좀 낯설을 거예요. 이게 BNCT라는 붕소 중성자 포획 암 치료 장치. 야, 더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네. 붕소를 주입해가지고 암세포를 선별적으로 죽이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 우리가 보통 그럼 어디 암 치료에 많이 들어가냐면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두경부암 쪽. 우리 얼굴과 이 쪽에 이제 하고요. 최근에는 뇌종양, 이제 교모세포증이라 그래서 뇌종양으로 우리는 좀 잘 알고 있는데 이쪽에 최근 이상을 들어갔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상장 예정이다 보니 다원시스 원래 전동차 쪽으로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인데 이런 알짜배기 자회사들이 턴어라운드 되고 상장이 되게 되면 상당한 모멘텀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또 바이오 산업이 지금 여러분 업종 보시다시피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게 바이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인하에 대한 기조에 맞게끔 지금 네. 움직이고 있고. 네. 그러면 어쩌면 이 다원시스가 올해 내년도까지 좀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력 사업인 전동차 사업도요. 그 국내 철도 차량 중장기 구매 계획에서 한 4조 정도 되는데 현재 수주잔고가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실적에 대한 유지는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되신다면 이쪽으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유닛 테스트를 오히려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해보는 게 낫다. 그런데 부장님은 다원시스 쪽을 다원시스 조금 쪽.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다. 좀 잘 판단을 해보시길 네. 바랍니다. 팀장님 다원시스 의견 어떠세요? 다원시스 노재균 부장님께서 많이 얘기해 네, 네,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약간 핵심적인 네. 부분에 네,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초에 이제 핵융합 전원 장치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핵융합 전원 장치에서 전동차도 하고 의료기기도 하고 반도체 장비도 하는데 그러니까 분야가 그 기술의 근원은 네. 예, 고압에 대한 컨트롤 기술이거든요. 모두가.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사업 확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사업 확장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주식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전동차 사업이 수주잔고가 1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적인 이제 사업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BNCT 관련해서 다원 메닥스, 넥스뷰 그다음에 그 K스타를 하고 있는 핵융합 전원 장치 부분이 언제든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입장과 의견이 비슷한 게 계속 보유하셔도 좋고요.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시면은 일부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치하네요. 아, 그러니까 저도 딱 봤을 때는 철도와 반도체 장비와 이 바이오가 여러 개가. 너무 네. 문어발 아닌가 했는데 그 안에 핵심이 고압에서 또 시작이 네, 된다고. 고압에 오. 대한 컨트롤 기술이.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포트폴리오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인데 네. 보유 기간이 이제 한 달인데 마이너스 한 27% 정도 나고 있다라고 하셨고 사실은 뭐 AI에서 핵심은 전력이다. 뭐 이런 거야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AI는 전기 먹는 그러니까요. 하나다. 네. 인프라 전력망 뭐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너무나 잘 알려진 상황인데 일단 문제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잘했느냐, 그렇죠. 수익률은 왜 이러냐,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기타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분 한 분 들어볼게요. 네. 부장님. 네. 지난번 나왔을 때도 네. 요 ETF잖아요. 네, ETF 맞습니다. 관련 종목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방금 그 앵커분들이 얘기했듯이 네. 미국의 노후 인프라 그리고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 가는데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리포트나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한 2030년까지도 계속 매출이나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2026년도까지는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비단 그 미국뿐만 아니라 네. 그 유럽이나 지금 중동 쪽으로도 퍼지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ETF 안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압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타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밖에 선정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그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당장은 교체 수요가 있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진다라면 계속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그래요.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물론 주가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죠.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비중 확대를 하는 것도 맞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코덱스 AI 핵심 전력 설비 ETF입니다. 네. 그 ETF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이 그렇죠.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기업만 벌써 이게 60% 가까이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ETF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리밸런싱 효과도 있고 앞으로의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이 ETF를 변동성을 또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ETF를 모아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원시스,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이 부분도 다 긍정적으로 네. 이어서 보고 계시고 팀장님은요?
앞서 이제 노 부장님께서 잘 말씀 주셔가지고 좀 약간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지금 편입 종목에 재직하신 분께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AI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우선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붙어진 이슈가 교체. 기존 설비에 대한 기존 노후화된, 변압기와 네. 차단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함께 이번에 들어왔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3년 정도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한 2년 6개월은 정말 재미가 없었고요. 최근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과연 이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에만 지금 다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변동성도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당히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총이 아직은 1,0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래량이 좀 덜 붙으면은 그래요. 이거에 대한 좀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타이밍을 봐서 적정한 타이밍에 그때 또 이제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추천을 드리고 길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생각보다 과거 지금 여기에 이 ETF에 들어가는 3개 종목 네. 상위 3개 종목의 그래프를 보면 거의 다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최근 6개월, 최근 8개월부터 많이 올랐는데 그전 기간 동안은 거의 다 횡보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업이라는 게 지금 뭐 AI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부가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업성 특성 자체가 한번 설비를 들어가고 나서는 교체 주기 올 때까지는 또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익스포저를 크게 높여가지 않는 게 좋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팀장님, 근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있을 가장 큰 이벤트가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사실 이 미국 대선 누가 되든 상관없이 공통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수혜. 같이 갈 수 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지금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된 것 아, 같아요. 반영이 된 된 부분이 있다.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부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논리로 작용하고 있죠. 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종목 상담 뒤에 이제 붙여주신 말씀이 네. 추석 연휴 기점으로 모든 투자를 정리하고 이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갈까 갈까요? 이제 이런 큰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 네. 일단 좀 정리해 볼까요, 부장님? 그 앞서 제가 네. 은행 얘기를 드렸는데 또 네. 다른 얘기 또 비슷한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실제로 얘 들어주는 네. 거 너무 좋아요. 현장에서는 손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주식 다 정리할까요? 아니면 주식 다 살까요? 이런 극단적인 질문도 많이 받고요. 심지어 그 어떤 고객님들을 실제로 부동산으로 아까 말씀하신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되게 다양합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또 이런 논리로 얘기를 드리는데 치킨집이 잘 된다고 해서 네. 내 맛있는 한식집을 당장 접으면. 바꾸는 거는 어쩌면 굉장한 무모한 선택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동산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강남 쪽이나 이런 서울인 쪽이 아니면 물론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시면서 요 안에서 적절하게 리밸런싱 하시면서 잘 꾸려 가시다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좋은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면서 좋은 주식 오랫동안 갖고 가시면 충분히 상응하는 보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참 그게 이제 그 기간이 너무 힘든 건데 그래도 번호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맞아요. 이거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뽑으면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 팀장님.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거래 비용에 대한 이제 수익을 이제 자기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만일에 본인이 부동산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얻을 때 그 기간 동안 갑자기 한번 불장이 왔다. 그래서 후회하나 자신 있다. 근데 라고 부동산이 하시면 팔리지도 않아 잘. 하시면은 부동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 불장이 와서 정말 너무나 후회가 될 것 같다. 너무 배가 아플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해보셔서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도 시장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눌린 이슈가 이제 경기에 대한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경기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인내하시고 아니면 좋은 종목은 추가 매수하셔서 더 빨리
매도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올라왔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본인이 만드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일본에서 추가 금리 인상 얘기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 이 부분까지도 좀 추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연자님의 고민은 요거까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요건 이거는 좀 네. 미국 국채 시장을 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엔캐리어하고 가장 네, 네.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게 미국 국채 시장이다 보니까 국채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일본도 네. 얘기가 좀 많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매파적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약간 완화적으로 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엔캐리를 하면은 그 미국 대선 후보 중에 그 후보 이익을 보는 분이 있고 안 보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일본 무대 일본도. 선거도. 예.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FOMC 끝나면 또 BOJ BOJ 가.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계속 여기저기 보기만 해야 돼가지고 다음 주도 중요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은요? 일단은 네 부장님 부장님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일본 얘기 뭐, 좀 근데 저도 대동소이한데요. 네.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지난번 8월에 한번 세게 맞은 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내성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음. 어느 정도 생길 건데 결국 일본에서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인플레이션을 지금 적절한 시에 잡지 못하면요. 하이퍼가 올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 네. 다만 그 속도만 조금 잘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변동성을 받아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또 네.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인식 속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그렇죠. 8월 또 초에 기억이 네.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계속해서 우리가 또 신경 쓰고 있는 엔화고요. 여기까지 상담은 도와드리고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네. 일단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준비하실 수 정리를 있게 좀, 네, 네, 준비하실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올려주신 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마트 홍길동님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궁금하다고 네. 해주셨고 JY 킴님이 MC넥스 좀 봐주세요. 몇 년을 들고 계시다고 해주셨고 DDD님이 LG전자 또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고 그리고 뚠뚠님이 슈어소프트테크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네 종목 말씀드렸죠. 두 양옆에서 종목 지금 지금 네, 받아줬기가 바쁘세요. 두 종목씩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여러분 올까요? 광고 듣고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종목들도 올려주시죠. 잠시만요. 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사실 이 부분은 두 분이 좀 진짜 두 분께 부탁드리기엔 되게 죄송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 즉석에서 보고 그 상담을 해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좀 더 네. 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네. 더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팀장님부터 도와주실까요? 어떤 제가 네 종목 불러드렸었는데 우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좋아요. 하겠습니다. 롯데 네. 에너지 머티리얼즈 스마트 홍길동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글씨가 잘 안 아, 보여요. 저건 안 보셨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네네네. 보셨는데요? 일단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우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이 되게 어려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해서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그때는 반드시 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슈를 좀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제 매도할지 계속 이제 계속 보유하실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과거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일진, 이제 네. 인수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동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고 해외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그 각종 주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업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역시 이제 시장 이거는 전기차에 대한 업종과 시장 상황이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견디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견디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고 네. 견디면은 한 번 정도는 업턴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역량도 있고 예, 있다. 워낙 사업 업종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엊그제 그 미국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2차 전지주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해리스가 훨씬 잘했다는 그렇게 시장의 평가가 판단 났죠. 때문에 네. 시장의 판단 때문에 그날 2차 전지주는 대부분 폭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가 약세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대선이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봤을 때 대선 결과 먼저 주목하시고 만일에 좀 오랫동안 크게 좀 물려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 그래도 회사에 대한 종목에 대한 믿음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8월 초 이후에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올려주신 분이 매수가가 뭐 얼마이신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버텨보면 음. 좋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닉네임 JY 네. 킴님께서 아마 MC넥스 아. 평단 5만 원에 들어갔는데 죽을 것 같아요라고 지금 보내주셨는데 MC넥스는 우리 노 부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실까요? 그랬었나요? 네, 어떻게? 네. 저희는 팀장님, 네, 맞아요. 팀장님께서 네. 네. 하나만 더 먼저 해주시면 아, 그러면 좋아요. 다른 것부터 네. 저희가 갔다 그럼요. 오겠습니다. 보실 네. 시간을 좀 또 보겠습니다. 드려야죠. LG전자를 먼저 가볼까요? 어떤 네. 종목 갈까요? LG전자 참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백색 가전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가전은 LG 네, 네. 가전하면 LG고 제 유럽이나 이런 동남아에 여행을 가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놀라는 게 하나 다 LG 마크. 아, 대부분. LG가 삼성보다는 LG. 뭐 이런 백색 가전이 물론 중국 제품들도 있지만 네.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국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갑고.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실적이에요. 주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적이 함수다. 실적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큰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또 뛰어들고 해야 되는데 LG전자는 안타깝게도 항상 뛰어드는 산업마다 그렇게 재미를 톡톡히 보진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갖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전 정도만 선방을 해왔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주도주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네. 최근의 움직임 주봉상으로만 봐도 여전히 박스권 뭐 12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갇혀 있는 상황. 네. 결국 어떤 커다란 모멘텀이 나와서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LG전자가 지금 당장에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잠깐 보시면요. 네. 최근 3년간의 흐름도 나쁘진 않았어요.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지 매출이나 이익. 그런데 향후 이제 3년이 컨센서스상으로는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지금 이 자체에 갖고 있는 밸류도 거의 적정 주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다면 굳이 지금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다만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뒤처질 수 있어요. 수익률 게임에서는. 그래서 LG전자를 보유하신 분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지만 네. 만약에 조금 더 그 수익률 게임에 앞서가시기 위해서는 뭐 갈아타는 것도 주도주로 다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우리 노재균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시 임성민 팀장님으로 한번 돌아가 MC넥스. 볼까요? MC넥스. 잠깐 평단- 보셨는데. 잠시 봤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평단가 좀 5만 원. 예, 네. 확인 좀 하느라고 네, 봤고요. 네. 실은 평단가와 실은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을 감안하면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실적도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카메라나 자동차 쪽 모듈 입장에서 모듈 이제 부문에서 상당히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모멘텀 부족이 주가 하락의 영향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메라 쪽 같은 경우 그 모바일 폰 부분이 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좀 따라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매출이 많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장 산업에서도 원래도 이제 했었던 회사이고 그쪽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크게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성 있고 안정성이 예, 있는데.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손절보다는 그래도 지속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추가 매수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모멘텀이 비슷하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에 같이 반등을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네, 추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질문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일단 조금 관망을 하다가 볼까요? 삼성전자 반등하는 걸 보고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를 보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네. 안전할 수 있을 것 어. 같습니다. 네. 지금 평단가가 사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유하신 지가 좀 몇 년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네. JY 킴님 평단 5만 원.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이 네. 슈어소프트잖아요. 아, 이분이 보내주셨네. 뚠뚠님 진짜 저희랑 소통 많이 하신 분인데 뚠뚠님께서 비중이 50% 이상 되는데 많다. 너무 힘들다. 네, 현대차가 대주주고 해서 믿고 비중도 크게 들어갔는데 힘들게 합니다. 현대차가 대주주. 현대차 오늘 또 GM과의 또 네.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슈어소프트테크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비중이 부장님? 50% 이상이시네요. 야, 이거 많이 넣었네, 그러니까요. 진짜.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네. 저는 먼저 이 기업을 지금 잠깐 봤는데 네. 과거 이제 스펙 합병을 하면서 상장이 됐던 기업이고 이게 그 소프트웨어 자동차 관련 검증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그래서 실적을 한번 쭉 보면요. 이런 드라마틱한 어떤 실적 상승보다는 꾸준한 실적 상향은 이어왔고요. 작년도에 일단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업황이나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면서 적자로 1분기, 2분기 전환이 됐고 주가 차트도 흐름을 보면은 그거에 맞게끔 뭐 내려온 흔적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 기업이 이게 현대차 뭐 대주주라 그래서 뭐 현대차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현재 흐름을 보면 주가가 이게 차트가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 하단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고 차트를 좀 같이 공유 네네. 좀 해주시죠. 네. 뜰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그 3,600원 정도의 그 바닥을 형성을 네네. 했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여기 보시면 매물이 굉장히 커요 위에. 여기가 대부분 거래자들이 갖고 있는 평단가. 우리 질문 주신 분의 평단가가 얼마시죠? 슈어소프트테크 평단을 써준 6,100원. 아, 네네. 그러니까 이 부근 언저리에서 이제 들어가실 가능성도 있고 네. 결국에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없다 보니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 과거의 저점 있죠. 과거의 저점 이거 그날 이제 8월 5일 그날일 아, 겁니다. 그날이군요. 이게 그날은 네.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네네. 시장 리스크 때문에 다 빠졌으니까 네네. 이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내려간다면 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업의 실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지라인을 3,600원 정도 잡으시고 네.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버리는 게 맞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면 다시 추세적인 만들어서 5,600원을 돌파하고 다시 안착이 되면 정배열화 되거든요. 차트가. 네. 그러면은 이 기업이 3, 4분기가 뭔가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손절가는 3,600원,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5,600원 잡고 돌파 여부를 본 다음에 추가 매도 또는 매수 여부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게 비중이 50%라고 하니까. 근데 분명히 뚠뚠님도 이제 써주셨지만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CES 때 주목받기를 기다리는데 뭐 금투세가 너무 무섭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뭔가 이제 긍정적인 걸 또 보시고 네. 이렇게 비중을 넣으신 건데요. 지금 말씀도 좀 염두에 두시고 나름의 전략도 새로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정리하셨던 거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제가 그럼 두 네. 분께 잠깐 좀 시간을 드리면서 네. 저희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동네 부자님께서 아비코전자 너무 힘들다고 맞아요. 보내주셨거든요. 아비코전자 두 분 살짝 지금 차트만이라도 분석을 위해서 한번 띄워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또 식음료 섹터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아이리스님께서 CJ 제일제당 6월에 고점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두 분께 아비코전자부터 한번 봐보고요. 근데 아예 다 불러드릴게요. 저희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네. 몇 개만 이제 불러드리면 A 스토리 궁금하다. A 현재, 스토리 이웃님께서. 현재 마이너스 60% 넘었다. A 스토리도 궁금해 주셨고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14만 원 매수가 20% 비중. 지금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는 저희가 최근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분은 두부단지님께서 한국전력까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 분 한 분. 네, 두 분이 준비된 종목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먼저. 한미반도체 먼저 볼까요? 한미반도체부터 네. 보겠습니다. 제가 첫 방송 때 얘기했던 맞아요. 맞아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네. 비중 축소를 좀 하셔라라고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이때 이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뭐 많이들 아시는 기업이니까 HBM 관련 수혜주,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와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 8월 5일 저점을 기점으로 기술적 반등이 한 20% 정도 20% 나왔어요. 정도.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매도해도 될 법하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또 시장이 아이러니하게도 빠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한미반도체는 그 시장 하락폭보다 더 크게 예, 빠진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게 오른쪽 그 엉덩이라고 표현하는 그 오른쪽의 하락이 조금 더 얕았으면 아. 보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더 깊었어요. 아래로 더 깊었다라는 건 주도주 안에서도 약간의 지위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이제 그 지수를 보면 지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수보다도 못하게 떨어졌다면 주도주에서 좀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피크아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에 반도체를 추천을 잘 안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AI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반등이 나오면 저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좀 비중 축소를 해라. 물론 이 한미반도체가. 손실이 좀 크실 수는 있는데 위에 매물벽도 많고 이게 다시 정배열화돼서 올라가려면요. 뭔가 그 정말 이 한미반도체 그 커다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HBM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AI 반도체 관련 수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길게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반등 시에 정리하시는 걸로 아쉽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네. 우리 팀장님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CJ 제일제당 네. 하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식음료 섹터에 대해서 아까 저희에게 질문 궁금증 주셨어요. 네. 남겨주셨습니다. 어때요? CJ 제일당의 그 과거 차트를 보면은 네. 상당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크게 봤을 때 CJ 제일제당의 주가의 모멘텀이 최근에는 쿠팡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엔 주로 이제 환율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거의 유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부분도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계속 이제 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게 매수 단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매수 단가가 만약 30만 원대 후반이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기 20만 원대 후반에서 또 이제 반등을 하거든요. 이 주식 자체가.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거여서 이 부분은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일부 저가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보유하셔서 다시 올라올 때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얼마 없지만 최대한 많이 해드려야죠. 빠르게 추첨을, 네. 한 분 더. 좋아요. 할까요? A 스토리 바로 아까, 가시겠어요? 네. A 스토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7, 8개월 정도 대부분 이 미디어 관련주 그 제작사 그다음 미디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가 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제작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업턴이 오는 모멘텀이 오는 시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올해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 2가 네.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멘텀이 한번 작동을 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 그 제작사나 미디어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나오셔서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비코 한마디만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부장님? 아비코 짧고 굵게. 네. 짧고 굵게. 일단 보유 의견. 보유. 보유 의견. 기업은 별로예요. 지금 현재 네. 상황으로서는. 현재 상황 별로입니다. 근데 안정성이 도드라집니다. 지금 안전 마진도 일정 부분 있고요.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 조금만 돌아선다라면 충분히 본질 가치인 한 8,000원 선까지도 반등 가능성을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차트는 지금 상황은 안 좋아요. 안전 마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은 보유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정리하겠습니다. 노재균 부장님, 임성민 팀장님도 연휴 잘 보내시고 그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금 방향성을 좀 달리하는데 오늘 시장이 확실히 좀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연휴 그냥 앞두고, 연휴 앞두고 네. 딱 이런 불안 심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뒷팀에 네. 또 마이크 넘겨드리면서 연휴 내내 가을 날씨가 아니라 여름 날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하게 풍성한 한가위 네. 명절 연휴 보내시고 저희는 또 끝나고 생방으로 찾아뵈야죠. 맞습니다. 목요일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